여러분 안녕하세요. GTF에 빠진 키쌤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정기시험 471회 시험이었죠. 자, 오늘 새로운 곳에서 봤는데 강현중학교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에 등산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강현중학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LCRC 청취 독해를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로 저는 총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키워드나 아니면 정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 꾸준히 실시간으로 정답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 3.0에서 한 3.5를 주고 싶습니다. 문법의 난이도는 이전보다 좀 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이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가정법에서 if, were to가 한 3개 정도가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도치가 2개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시제입니다. 시제는 과거 진행, when 다음에 과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by the time 다음에 for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 before 과거, 그리고 미래 진행, by the time 현재, 그리고 현재 진행 right now,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since 과거,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전 시험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좀 그대로 나와서 상당히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에 봤던 분들은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자, 준동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동사, 동명사는 3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involve, consider, discuss가 나왔네요. discuss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로 넘어갈게요. 이 투부정사는 plan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가 하나가 출제되었고요. 나머지는 부사적 용법이 출제가 되었네요. BPP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should 생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hould 생략은 이전 시험에 똑같이 출제되었던 suggest tha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recommend that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가정법으로 갈게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3개,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3개가 출제되는데, 가정법 과거 중에서는 희한하게도 이번에 if, were to 부정사 3개가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서는요, 네, 도치, had, 주어 삐삐로 시작하는 이 도치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도치가 출제되었다. 이 도치의 비중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를 분석한 영상 최근에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상 꼭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처음에 대시 나왔어요. 앞에 factory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ich가 나왔는데 emmental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치즈의 원래 공식 명칭이거든요. 이게 쉼표가 뒤에 나와가지고 대시 정답이 아니라 which가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that 그리고 which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로 가겠습니다. 조동사는요, can하고 will이 나왔는데, 이 can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 벌이 있는데, 허밍버드, 그러니까 뭐 벌새였던 것 같은데, 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can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will은요, 점심을 헤비하게 먹었다고 했어요. 좀 많이 먹는 이유가 버스가 최소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will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어는 접속부사가 2개가 출제가 되었네요. 처음엔 surprisingly가 나왔고요.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이 놀랍게도 뭐 92% 정도가 은에다가 금을 덧칠한 거라고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thus가 나왔는데 thus 이거는 뭐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거죠. 강의 수온이 따뜻해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은 모두 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가 정답이어서 thus가 정답이었습니다. thus. 다음은 청해로 넘어갈게요. 청해는요 3.5에서 4.0을 줬습니다. 물론 청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호흡에도 길게 하고 그리고 질문도 7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엔 최근 경향은 깔끔하게 나오는 거 봐서는 너무 헷갈리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잘 훈련을 하고 잘 듣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까지 잘 숙지를 한다면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잘 연습해서 고득점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해 영상 꼭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청취, 우리 첫 번째 파트부터 가도록 하죠. 일상대화입니다. 일상대화는 두 남녀가 새롭게 열린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newly opened place to eat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newly eat 뭐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음식처럼 맛있다고 여성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delicious food가 나왔었나요? 남성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factor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뭐 enjoy time family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어떤 피자를 assure 보장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게 치즈가 수입산이고 뭐 이탈리아에서 왔나? 임포트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수입이고 그 다음에 셰프가 반죽을 한다고 했었나요? 뭐 직접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걸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professionally prepared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성은 남편과 계산서를 받고 생각해서 뭐 생각보다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많이 쌌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reasonably price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네요. 자, 그리고 뭐 또한 바쁜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터는 빠르게 음식을 서빙함으로써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임프레스한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임프레스했다고 했어요. 뭐 이게 without delay라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조언에 따라 결국에는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미리 꼭 연락을 줘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reserve the table 뭐 이런 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2입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강연 연설입니다. 이번 파트 2 강연 연설에서는 화자가 식물 박람회 컨벤션이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화분에 대한 팟에 대한 홍보 연설이었습니다. 이거를 뭐 컨테이너라고 바꿨던 것 같아요. 이 신제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자동으로 번거로움 없이 흙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에 식물의 종류를 입력을 하면은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컨트롤 뭐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식물에 따라 물을 자동으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네 번째로는 알림을 폰으로, notification을 폰으로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물이 필요할 때에서 when water's need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팩의 씨앗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받으려면은 뭐다? 프리오더 하라고 했어요. 웹사이트로 하라고 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다음은 파트 3 비공식 대화입니다. 이 파트 3 비공식 대화에서는 CD와 바이닐, 뭐 LP라고 하나요? 이거를 뭐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 뭐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자, 뭐 그 다음에 뭐 이 CD하고 바이닐 뭐 이런 거에 장단점 얘기했었는데 남성은 첫 번째로 이거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가 첫 앨범을 다시 낸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었나?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 남성에게 CD가 완벽할 수도 있는 이유는 이 남성의 차는 CD를 넣고 다닐 수가 있어서 일을 하러 갈 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CD를 틀어서 들을 수 있다고 했었죠. 뭐 커뮤트 이렇게 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케이스가 좀 작아가지고 원래 이 남성이 앨범에 있는 그림을 좀 보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기가 너무 작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남녀는 바이닐의 장점으로 좋은 소리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했었는데 이게 good sounds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남성이 뭔가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게 여성에게 이게 원하는 곡 자체를 건너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남성은 CD로 결국 사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 purchase CD가 정답이었습니다. Part 4입니다. 공식 담화입니다. 이 공식 담화 주제로는 혼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용이 나왔었고요. 뭐 이게 뭐 by yourself 뭐 이벤트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라고 보면서 나왔는데 이게 이벤트로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부터 여섯 번째 팁까지 이렇게 쪼로록 갔는데 이 첫 번째 팁으로는 움직임이 많이 없는 공연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컨트리 뮤직이나 아니면 포크 뮤직 이런 것도 뭐 다양한 콘서트나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서는 파트너랑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브먼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적은 곳을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으로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 먹을 거리, 뭐 스낵 같은 거를 가져가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 waiting long lines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세 번째 팁으로는 친구들과 자리를 고르는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은 콘서트 스테이지, 무대 앞에 가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고 싶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 화자가 원했던 거는 뭐 클로스 스테이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으로는 혼자 가서 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라는 거였습니다. 관심거리가 있는. 그래서 make new friendship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팁으로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뭐 자기 혼자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컴패니언스 뭐 이렇게 나왔었나요? 그다음 여섯 번째 팁으로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스크랩북으로 만들라고 했죠. 이전 시험에 스크랩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가끔
느끼는 건데 이전 시간에 했었던 거를 다른 파트에 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스크랩북이 앨범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 마무리하고요. R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는 3.5에서 4.0 사이를 줬고요. 이전 시험에 비해 동리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몇 개 고급 어휘가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헷갈리거나 아니면 문맥상 파악하는 논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지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점수를 줬고요.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은 펄 윈첼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미국 성우이자 복화술사예요. 이게 영어로 ventriloquism 이렇게 되는데 이 곰돌이 품 하나의 캐릭터 중 하나인 티글이라는 캐릭터의 성우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나왔었나요?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 되게 샤이하다고 했어요. 소심한 성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화술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 샤이니스를 극복했다라는 게 정답이었고 그는 어떠한 라디오에서 쇼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있었나봐요. 거기서 1등을 하고 나서 본인의 공연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뭐 theater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했었죠. 그게 컴피티션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컨테스트가 컴피티션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는 티거 목소리를 위해서 그의 발랄한 성격과 특징을 잘 분석해서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고 했죠. 뭐 타다 뭐 이런 거였나요? 그 다음에 이게 personality 본문에서는 traits로 나왔었는데 이거 personality라고 이렇게 paraphrasing이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작의 prolific inventor로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동의어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productive가 정답이었습니다. 동의어로. 30개 이상의 특허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인공심장까지도 개발하신 분이라네요.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다음 파트 2 연구 논문입니다. 파트 2 연구 논문은 캐나다에 5억 년 전에 500 millions 뭐 이거였어요. 거기서 캄브리아기라고 해서 캄브리아 뭐 있었던 타이타노코리스? 뭐 이런 생물이 있었는데, 이 생물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 fossil, 화석을 발견했다고 discover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unearthing이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생물을 보고 국어학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 시대에 있었던 포식자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키워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복원을 하게 되면 블로그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 생물이 마치 큰 머리, 빅 헤드 모라고 이렇게 생물로 불린 이유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머리가 크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먹이사슬 꼭대기, top of food chain이라고 했나요? 뭐 이거에 생물로 추측이 되는데 큰 껍질로 왜 되어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연구가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lack of protection 뭐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과학자들은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생물의 발견을 통해 과거의 생태계,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동의어가 무엇이냐면은 파트 2에서 나왔던 동의어로는 minuscule이라는 작은이란 뜻을 가진 좀 고급 어휘가 나왔었고 이게 small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minuscule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small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의어로는 indicate, 가리키다 아니면은 지칭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suggest, 제시하다 아니면은 뭐 말하다 이런 뜻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Part 3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좀 독특한 주제가 나왔는데 Alice in Wonderland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앨리스 이상한 나라 증후군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또는 토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해서 증상이라고 하네요. 소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현상과 비슷하죠.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막 되게 기괴하잖아요. 막 뭐 이게 뭔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어디로 이상한 데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스토리상 비슷하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 중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로는 뭐 사물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거나 아니면 소리의 크기가 다르게 들리거나 시간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주요 특징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뭐 movement였나요? 뭐 unable to move 이게 오답으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거 오답이었어요. 또한 과학자들이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신체 상태, 뭐 편두통 아니면은 뇌염, 그 다음에 트라우마, 편두통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뭐 뇌염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는 이게 규명할 수 없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정확한 트리트먼트, 큐어리 없는데 이게 치료법이 없는데 이 증상을 발생시키는 뭐 예를 들면 편두통은 편두통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뇌염 같은 경우는 뇌염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맞는 집중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했었습니다. 포커스가 들어갔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희귀한 증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설 걸리버의 여행기 또는 하우스라는 뭐 메디컬 드라마가 있나 봐요. 네, 이거는 보진 않았는데 하우스라는 거에서 뭐 시즌 8? 뭐 이 에피소드 8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등장했다고 이렇게 제가 뭐 리서치를 통하니까 나와 있네요. 뭐 이게 여기서 diagnose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diagnose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 identify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art 4 편지입니다. 편지는 한 여성이 랜드스케이핑 대표한테 보내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회사 뭐 직원인지 대표한테 보내는 거였는데 그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정원, 가드닝을 정말 잘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편지였습니다. 뭐 recognize employees performance였나요? 네. 이 직원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자신이 친척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특정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이 꽃이 물의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에 두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종이죠. 이것을 직원들이 잘 케어해줬다고 했어요. 이거가 정답으로 뭐 쉐이릿 된 곳에 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쉐이릿 하면은 그림자지인 곳이죠. 그쵸? 이게 선샤인은 오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놀러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다양한 꽃들을 어떻게 유지하였는지 메인테인 하였는지 정말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컨버세이션 토픽이었다고 했던 건데 이게 뭐 take care이 들어갔던 건지 아니면 뭐 whole garden 뭐 이렇게 들어갔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가든 같은 경우를 어떻게 돌볼 수 있었는지가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한 직원을 꼭 집어서 칭찬을 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남아서 자신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걱정거리 같은 경우를 다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칭찬한다라고 했었고 이게 뭐 스팸타임이었나? 뭐 제가 선택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acquaintance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동의어가 meet가 이런 충족하다라는 뜻으로 fit이라고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cherish가 그 꽃을 굉장히 cherish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love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강사는 preserve가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love가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번 답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